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으신가요? 하루가 똑같이 지나가는 것 같으신가요? 일어나서 TV 보고 식사하고 또 TV 보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나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새로운 행복 찾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행복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은 많은데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뜨게 될 작은 비결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악화나 외로움을 걱정하는 대신 매 순간을 더 풍요롭게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우리 70대 세대는 참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 산업화 시대를 직접 경험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이지요. 배고픈 시절부터 풍요로운 시대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정작 지금은 행복을 찾기 어려워할까요? 자녀들은 다 자라 독립했고 일터에서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 우리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행복이란 거창한 것, 어딘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자녀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요.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랜 시간 생각해 본 결과 행복은 순간순간의 기분 좋음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순간들, 그 소소한 기쁨에 주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찻잔을 들고 있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 오랜 친구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의 맛,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던 작은 순간들은 무엇이었나요? 아침에 들었던 새소리, 이웃과 나눈 반가운 인사,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던 순간, 이런 작은 행복들을 매일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제 어머니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 있는 게 아니야. 맛있는 밥 한 끼,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게 진짜 행복이지.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물질적 풍요보다는 생존과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기에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행복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지요. 사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평생 알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큰 것을 바라기보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지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행복하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죠, 살만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행복을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어쩌면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자신있게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행복은 화려한 성취나 큰 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평화와 만족감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세대는 특히 고생하고 참아내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새기며 살아왔죠. 항상 무언가를 위해 달리고 노력하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단 5초에서 10초만이라도 멈춰서 깊게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의 나무와 꽃, 하늘의 구름, 햇빛의 따스함.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10초 동안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전쟁 이후의 복구, 경제 발전, 자녀 교육. 항상 무언가를 위해 달리느라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3가지 좋은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함을 느끼면 감사할 일들이 나를 찾아온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식사를 하실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시지요. 어느 날 그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5가지 감사할 일을 생각해 때로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이지요. 감사함은 실제로 우리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건강, 따뜻한 보금자리, 오늘 맛있게 먹은 식사, 좋은 이웃.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더위가 가면 가을이 오고, 알록달록한 낙엽이 지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으며 다시 봄이 오지요. 이처럼 인생에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찾아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오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인생의 이치입니다. 우리 세대는 추나 추동 사계절을 70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가 60대 초반에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도 조금씩 누그러졌고, 이제는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온 것이지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여러 계절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글라스를 써왔습니다. 여기서 선글라스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시각, 편견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나이 들면 행복할 수 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선글라스를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세상도, 우리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함께 해볼까요? 지금 편안하게 앉으신 채로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들이쉬면서 감사를 내쉬면서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단 1분만 명상을 해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잠시 멈추고 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효과가 있을까?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생각이 흘러가도 괜찮아요.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지혜가 되었죠. 그 지혜로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는 성공, 재물, 명예를 좇느라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이제는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취미 생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종종 노년기를 쇠퇴의 시기로 그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의 경쟁과 성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평생 미뤄두었던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7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80대에 전시회를 연 화가들도 있고 80대에 책을 출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박 선생님은 75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자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도 찾아본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지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큰 요소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 친구,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 가끔 마주치는 이웃. 짧은 대화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는 조금씩 대면 모임도 가능해지고 있으니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또래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비판하고 간섭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는 태도로 자녀들과 손주들을 대할 때 더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서예, 합창, 댄스, 등산. 다양한 활동 중에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젊었을 때 좋아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종이접기, 목공예, 도예 등은 손의 소근육을 사용하면서 집중력도 키우는 좋은 활동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은 관계도 넓히고 삶의 활력도 높여줍니다. 합창단, 댄스 동아리, 등산 모임 등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저는 65세에 처음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엉망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지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그림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종교적 믿음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세상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작은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나라는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가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이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였는가? 오늘 하루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1.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건강하게 맞이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2. 하루 중 10분이라도 자연 속에서 걷기 아파트 단지의 작은 정원이라도 좋습니다. 3.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전화 한 통 하기. 4.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3가지 좋은 일을 작은 노트에 적어보기. 5. 일주일에 한 번 자신에게 작은 선물하기 좋아하는 간식이나 꽃 한 송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행복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대한 시인 괴테는 나이 든다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오를수록 숨은 가빠지지만 시야는 더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이라는 산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넓습니다. 이 넓은 시야로 우리는 더 깊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풍요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증명할 작은 증거들을 하루 종일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찾으려 할 때 행복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